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4일 최병묵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재판장이 최은정 판사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는 결정문을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구한테 보냈냐?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내고 새로 선정한 국선 변호인한테도 그 결정문을 보냈다는 거죠. 자,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 재판부입니다. 이게 1심 선고가 나온 게 11월 15일이죠. 지금 한 달도 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2심에 항소를 했으면 항소 그 재판 개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라는 걸 받은 날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사불명, 그래서 뭐 주소지가 불분명하다, 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폐문부재, 문을 닫아서 전달할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건데, 2심 변호인을 그때까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변호인을 만약에 선정했다면 변호인한테도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변호인 선정도 안 하고 집에 아무도 없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12월 17일에 이제 집행관을 보내서 12월 18일에 직접 국회의원회관 보좌진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2심이 개시가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근데 이때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서, 이것도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국선 변호인을 이렇게 선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2심이 되는데, 자, 그 이후에도 지금 18일이면 오늘도 벌써 며칠이 지났죠? 근데 여전히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법원이 선정을 해서 통보를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뭐죠? 국선, 나라가 정해준다는 뜻이죠. 나라가 아무한테나 그 국선 변호인을 전행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형사 피고인이고 뭐 필요적 변론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거워서 또는 뭐 이 재판은 반드시 피고인한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뭐 이럴 경우에 이제 나라에서 본인이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면 나라에서 선임료를 내고 국선 변호인을 이제 붙여준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국선 변호인인데 이 혜택을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피고인이 지금 받게 생긴 거다.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럼 정말 이재명 대표는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인 선임을 안 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시켜준 변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흔히 대장동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뭐 그 사람들 지금 당에 또 법률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지금 그 제가 맨날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뭐 거의 대통령 될 것이 뭐 확정적이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해도 뭐 대단히 높습니다. 갤럽에서는 뭐 37%가 나왔지만 거기에 무응답자가 35%입니다. 이 무응답자 중에서도 나중에 진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이재명을 찍을 사람 꽤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점을 본다면 뭐 이재명이 뭐 조기 대선이 되면 사실상 대통령이 된다 하는 걸 다 알 텐데 변호인 손들어 보세요. 그럼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당 사람들 아니더라도. 거기서 뭔가 공을 세우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나요? 뭐 그런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또는 못했다 뭐 이런 거는 재판 지연 의도죠. 어떻게 재판 지연 의도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항소 이유서라는 거는 재판 개시한 후에 20일 내에 내야 됩니다. 그럼 1월 7일입니다. 아마 1월 6일이나 7일쯤에 낼 겁니다. 항소 이유서. 이거는 안 내면 안 됩니다. 왜? 안 내면 항소를 포기한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심이 그냥 확정이 되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아마
1월 6일이나 7일 꽉 채워서 낼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해야 최대한 하루 1시가 급한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재판을 지연을 시켜야 결국 선고도 지연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이미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간파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패러디가 나올 겁니다. 아마 조롱도 나올 거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 법인카드, 이거 국민 세금입니다. 법인카드로 소고기도 사 먹고 초밥도 사 먹고 과일도 사 먹고 뭐 그러더니 이제는 변호사비도 자기 돈 안 내고 나라 돈으로 변호를 받으려고 해? 그런 패러디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변호사도 국민 세금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실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공판이랄 때, 변호인 선임을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재판이 그 한 번은 또 공전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노린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노림수를 재판부가 간파를 하고, 그러면 미리미리 조치를 취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노라. 그러니까 재판 지연시킬 생각 마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이게 이례적인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재판 지연이 좀 의심스럽다. 뭐 내지는 뭐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변호인 선임을 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끝까지 국선 변호인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중간에라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선 변호인, 자기 변호인을 선임을 하면 국선 변호인은 철회됩니다. 그러니까 사선 변호인으로 대체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선 변호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며칠 뒤에 또는 1월 7일까지 이제 항소이유서 작성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하겠습니까? 본인도 물론 변호사지만 아마 본인이 안 하고 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 사선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법원에다가 사선 변호인 선임을 이제 이렇게 했노라 이제 얘기를 하면 국선 변호인은 철회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2심 재판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냐? 그거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야말로 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또는 뭐 이건 아직도 의심 정도 단계지만 뭐 법관을 뭐 회유하고 뭐 이래서 재판을 뒤집고 아니면 뭐 무슨 기피 신청을 하고 이 재판을 뒤집고 지연하고 뭐 하여튼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거의 달인의 수준에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본인도 변호사지만 본인이 성남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부터 뭐 계속해서 법원 재판과 그 검사 수사 뭐 이런데 수시로 불려다녔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걸 시련을 많이 겪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냥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걸핏하면 사칭하고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수도 없이 그것 때문에 수사하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됐다가 풀려나고 도망가고 또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오면 거짓말하고 그래서 또 재판하고 이거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판사보다 훨씬 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본 재판 기술은 아마 거의 국내 정상급일 겁니다. 이래서 제가 패러디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뭐 재판부 기피 신청, 그 다음에 우리가 하여튼 보통의 비법조인이 상상할 수 없는 아마 그런 화려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국선 변호인 선임 통지를 했다는 걸 이렇게 보고 그래도 2심 재판부 굉장히 고참 재판장들입니다. 이 고참 재판장들이 피고인의 전략을 상당 부분 간파했구나.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통상적인 재판 절차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하겠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다만 피고인 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게 뻔히 예상되면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까지는 맞는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11월 15일부터 3개월, 그럼 2월 15일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미 재판 개시가 12월 18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면 대략 그때부터 3개월. 아마 이 정도. 그러면 3월 17일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아마 그 정도까지를 선고 날짜 633 원칙에 따라서 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633이 맞는 거죠. 2심은 3개월 내에. 근데 원래 의미는 1심 선고가 난 후부터 이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한 달 정도가 허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재판 개시로부터 3개월 정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제 예상입니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이 해온 과정을 보면 통상적인 절차를 지키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그렇게 되면 아마 3월 중순쯤에는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법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재명 대표의 화려한 재판 전술, 재판 지연, 그런 전술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 그건 뭐예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재판을 뭐 조금 3개월 내에 끝내려면 압축해서 주기를 압축해야 되는 거죠. 뭐 집중심리제도도 있을 수 있고요. 3개월이라는 목표를 만약에 재판부가 정했다면 그거에 맞춰서 역산을 하고 또 이재명 피고인 측이 지연 전략을 쓸 것 같은 것까지를 감안해서 주기를 정하면 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일주일에 두 번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정하면 충분히 끝낼 수 있죠. 근데 재판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 대응해온 과정을 보면 통상적인 절차로 재판 지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그렇게 되면 아마 3월 중순 정도에 2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